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100년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100년이 됐을 때 무한한 가능성을 이미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소비할 수 있는 대중화의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철학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철학은 아닌데 이 업에 매진하고 이 업의 미래를 위해서 매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겼던 철학과 비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스스로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신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변화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걸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목표를 닿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이나 이 변화들을 적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삼진어묵이 이제 현재는 연매출 거의 1,000억 정도를 내고 있다고 저희가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매출 1,000억을 넘기기 전에 약간 어떤 상황이었을지, 그리고 매출 1,000억 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약간 어떤 전략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1,000억이란 게 사실은 뭐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매출을 달성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어묵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해주고 한 개의 기업이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서 너무 기쁘고요. 이전의 상황은 사실 점점 사람들이 어묵을 소비하는 소비율이 줄어드는 시기였고 그걸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업계도 이제 사양산업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고객이 늘지 않는 또 소비가 늘지 않는 시장에 계속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려운 시기를 나름대로 약간 이겨내기 위해서 좀 이런 가설을 좀 세워봤다던가 좀 현장에서 어떻게 약간 의사결정을 했는지도 약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경영자분들이 내가 이 점은 꼭 지키고 가려고 했었다 라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매번 뭐 가설이나 상상은 항상 많이 하는 편인데요. 뭐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어묵을 택배로 보낼 수 있으면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어묵을 온라인상으로 골라 담을 수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어묵을 트레이에 본인이 직접 골라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묵을 먹고 소비하는 모든 형태들을 항상 다양한 방면으로 상상을 하고요. 그 상상을 하나하나씩 이제 수행해 나가면서 또 부족하면 계산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사례가 베이커리형 어묵 매장이잖아요. 실제로 네. 저희 가인지에서도 강의안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나는 약간 이런 시도는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고 대중화되어 있는 시장인 검증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시장을 어떻게 저희스럽게 접목을 할까, 또 우리 산업에서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어묵과 빵은 제조하는 방식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전에는 판매하는 방식이 판이하는 달랐거든요. 어묵은 길거리, 포장마차 이런 데서 판매를 하게 됐고 빵은 점점 백화점이라든지 또 웰메이드 된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제품 자체가 유사하고 만드는 방식이 유사한데 판매하는 방식이나 소비하는 형태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팔리고 소비되고 경험되는지를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저희 업계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묵도 조금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데 또 어묵도 조금 더 프리미엄 시장이든 저가 시장이든 아니면 좀 더 다른 형태의 세그먼트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조차도 편견과 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편견과 관성을 넘어서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당연하게 또 대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포인트는 원래 사람들이 기존에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비하고 있던 거에 한 스푼 더 하는 부분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묵을 빵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소비하고 경험하고 빵을 구매하는 경험, 빵을 고르는 경험과 흡사하지만 그게 어묵이라는 아이템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묵이랑 베이커리를 결합하는 게 굉장히 흔히 생각할 수 없는
약간 생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그 조직 내부에서 이런 걸 하자라고 했을 때 뭔가 직원들의 반대라던가 네. 이런 만류라던가 이런 거는 없으셨을까요? 직원들의 반대는 항상 있고요. 일단 기존에 익숙치 않은 것을 새로 할 때 반대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묵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묵 베이커리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고객도 그렇고 저희 내에서도 직원 내에서도 아 이게 될까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는 어묵 베이커리라는 저희만의 직관적인 언어를 쓰진 않습니다. 고객이 어묵 베이커리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저희 삼진어묵 베이커리라고 써놓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사람들이 삼진어묵 빵집 같은 어묵 베이커리 또 저희가 판매하는 형태를 어묵 베이커리라고 불러주시는 건데 그만큼 저희가 뭔가를 진행할 때 아 이게 나만의 고집인가 나만의 언어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네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너무나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세팅이 돼 있고 일이 업무가 추가돼 있고 그게 이제 수행되면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게 고객의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억지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묵을 원래 저희가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통에 가보면 보평동 시장이라는 데 가보면 어묵 파는 곳이 많거든요. 그 형태에서 조금 더 개선된 형태를 제공했어요. 거기서 트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꾸고 거기서 진열되어 있는 트레이 말고 어묵을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조금씩 바꾸고 거기에 이제 포스란 걸 설치하고 거기에 생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종류들을 하나씩 계속 늘려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덧 하다 보니까 베이커리나 이런 형태처럼 보이게 된 거죠. 네. 근데 그거 하는 와중에 우리는 어묵 베이커리를 할 테니까 이제 빵처럼 어묵을 만드시죠. 이렇게 접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해하는 데도 있음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음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네, 이 저희 슬로건이 어묵으로 문화를 만들다 라는데 그 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객한테 스며드는 과정. 스며드는 과정이죠. 네.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삼진어묵이 최근에 글로벌 시장까지 이제 침투하고 있다고 이제 네. 봤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 입점하고 계신데 조금 현재 그 국내 시장이랑 해외 시장에서 뭔가 좀 더 다른 점이 있다 하면 그런 포인트 있어요? 일단 경험이 미천한 게 가장 네, 큰 어려움이고 숙제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어묵이라는 이 제품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그들이 대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또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가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장기적 플랜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일단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을 해보는 것. 네, 그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첫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첫 발을 내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는 약 7년 전에 2017년도쯤에 이제 싱가포르에 첫 매장을 시도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통 쪽도 유통에 걸맞는 아이템이 필요하다 해서 어묵을 상온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상온에 실온에 2년 가까이 보관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첫 발을 내딛는 시도를 했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이나 이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고객들한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데이터랑 경험치를 축적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고객들한테 정말 해외에 있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소비될 수 있을까라는 방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춰서 개발하는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무조건 저희가 내몰리듯이 해외를 가야 된다 해서 정말 많은 리소스 투입하고 한 방에 보여주겠다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회사 자체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호흡으로 롱텀으로 좀 작은 실패들을 하면서 또 작은 경험치들을 내밀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시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삼진어묵이 성장을 하면서 직원 규모도 함께 이제 점점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사실은 1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조직 문화 관점에서 대표님께서 뭔가 직면한 가장 큰 변곡점이 있었다면? 변곡점은 정말 5명일 때, 20명일 때, 100명일 때, 300명, 500명일 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5명일 때 500명 흉내 내는 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희 5명, 10명일 때는 정말 한 명 한 명 일을 수행하고 일에서 얻는 경험치를 바로바로 도입하고 이제 좀 발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이제 조직의 시스템이랑 그 결과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더 시스템에 대한 경험치들을 쌓고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많은 시스템을 배우기에 경영적으로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또 시행착오를 너무 겪으면 안 됐기에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중간 관리자분들을 모시게 됨으로써 조직이나 시스템, 그리고 그 회사 규모에 걸맞는 이 관리 시스템을 계속 도입하고 그거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곡점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나 이런 전문 경영을 세우셨을 때 네. 뭔가 그래도 인재의 요 점은 꼭 봤다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특성을 가지거나 태도를 가지거나. 저는 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뭐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 결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네, 롱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나,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나,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방향성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삼진어묵을 지금까지 위치로 성장시키기 위해 뭔가 대표님께서 그래도 내가 이건 끈질기게 한번 해봤다. 보통 그릿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이런 점이 있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묵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 같은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묵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냐? 왜 굳이 어묵만 고집하냐? 종합식품 회사를 해도 되지. 뭐 다른 품목을 더 잘 나가는 품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왜 어묵만 하냐? 이렇게 뭐 밖에서도 그런 얘기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어묵조차 저희가 지금 있는 시장에 만족하고 지금 있는 시장에서 레드오션에 싸우듯이 경쟁하고 치고받으면 네, 어떤 품목을 선택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이 품목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시장들을 계속 어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세상에서 유일하게라긴 표현은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묵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네, 어묵은 무한정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컨퍼런스 주제가 초확실성 시대에서 이제 고객이 미래다인데 최근에 이런 불확실성, 불황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런 시대를 보았을 때 좀 이런 시대의 어려움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기업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한다는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의 진정한 철학과 비전이 그런 부분들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뭐 철학과 비전은 그냥 저희가 어디에 컨설팅 받고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정으로 업을 사랑하고 본인이 진정으로 업에 몰두하면 얻을 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지금 3대째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71년 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느껴지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 무게감에 따른 철학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100년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100년이 됐을 때 무한한 가능성을 이미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소비할 수 있는 대중화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철학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철학은 아닌데 이 업에 매진하고 이 업의 미래를 위해서 매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겼던 철학과 비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스스로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 신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변화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걸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목표를 닿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이나 이 변화들을 적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3대째 기업 가업을 이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업을 이제 잇기 시작했었던 그 시작점이 있을 텐데 그 시작점에 대표님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이런 식품업계에 딱 대표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고 있던 분이 막 눈앞에 딱 계신다면 어떤 걸 조언해 주고 싶어요? 이건 갑작스럽게 생각난 건데 고생 많이 하겠다. 고생길이 훤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업을 이끌어 나가고 업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든 걸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다기보다는 이 변화에 맞춰서 또 성장에 맞춰서 점점 자기 객관화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그걸 루틴화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는 일보다 내일 하는 일이 분명히 더 큰 도전이 될 거고 내일 하는 일보다 10년 뒤에 하는 도전들이 훨씬 큰 챌린지가 될 겁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매번 같은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더더욱 성장해야 되고 더더욱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지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지금에 와서는 저는 몰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길을 앞두고 있는 저를 본다면 아이고 네, 고생하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성장을 원하는 경영자분들이 컨퍼런스에 이제 오시게 될 건데 네. 컨퍼런스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성장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평생에 본인이 매진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니까 항상 성장을 추구하시고 항상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워나가서 언젠가는 그 과실이 성공이라는 과실로 따라올 거니까요.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